네, RPM 91쪽의 644번 문제입니다.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면 일단 이 공통근 알파를 대입해야죠. 두 식에다가 모두 알파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3은 0,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알파 제곱이 보이니까 우리는 두 식을 빼서 알파 제곱을 소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자 알파 제곱을 소거를 해주시면은 그럼 얘는 여기는 뭐가 되냐면 k-3 알파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3-k가 되는데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식을 당연히 앞에 k-3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다시 k-3으로 다시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곱해가지고 0이니까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어야 되는데 앞에 게 0이 되려면 k가 3이 돼야 되고 뒤에 게 0이 되려면 알파가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k가 3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k가 3이면 여기 지금 여기가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같은 식이 되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k가 3일 수는 없게 되고 그러면 공통근 알파가 1이구나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1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네요. 알파가 1이라는 것을 요 식에다 넣어볼까요? 요 식에 알파 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k와 알파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2번이네요. 네, 645번 문제입니다. 또 2차 방정식이 공통인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과 공통인 근을 구하시오. 그럼 또 공통인 근이 등장했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하시고 대입하는 게 처음 할 일이겠죠?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식에 알파 대입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에다가도 알파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빼주시면은 알파 제곱 사라지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m 알파도 사라지니까 2알파에서 4알파를 빼서 마이너스 2알파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알파 값이 정확하게 1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그럼 알파 값이 1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니까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m 더하기 2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m 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끝났죠? m 값 1 나왔고요. 공통근 알파도 1이라고 나왔죠. 1,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646번 문제입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오직 한 개라는 건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일단 공통근을 가지니까요. 공통근 알파를 대입합니다. 양쪽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그럼 역시 이번에도 알파 제곱을 소거할게요. 일단 그럼 이렇게 빼주면 알파 제곱 사라지고 요거는 알파로 묶어서 쓸까요? 그러면은 k 마이너스 1 알파 이렇게 써질 거고 이 뒷부분은 밑에 있는 애들한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k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부분 인수분해 하고 싶죠. 그죠? 앞에 또 k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 인수분해 하고 싶죠. 빼면은 k 플러스 1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네, 그럼 요걸 인수분해 하면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k 플러스 1 알파 하고 공통인수 떴죠. 요거. 네, 그래서 요걸로 묶어주시면 k 플러스 1 하고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고요. 그럼 또 요게 0이거나 또는 요게 0인데, 자, 얘가 0이라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이때 이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여기다 이제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봤을 때 또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똑같아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뒷부분이 사라지거든요. 자,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고 여기 k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요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또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것은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지워주셔야 되겠고, 그럼 이제 요 내용에서 알파 k로 갈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하고 같다.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어봐야 되겠죠. 식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요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제곱하면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k가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네요. 그러면은 k제곱도 사라지고 요것도 사라지니까 4k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나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647번 문제입니다. 자, 지름이 10인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고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8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더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우리가 x, y라고 잡으면 이 x, y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보이네요. 일단 지름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일 거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0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8이 되려면 x랑 y랑 더한 게 14가 돼야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긴 변의 길이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니까 어떻게 풀까요? 요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얘가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x 플러스 y가 14니까요 14제곱 196이죠 196. 그럼 196에서 얘를 빼가지고 100이니까 이거는 2xy가 96이 되겠고요. 그러면 xy가 48이 되겠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합이 14, 곱이 48. 자, 이런 상황이니까 보이죠? 68입니다. 68. 그쵸? 68. 뭐 이걸 가지고 다시 뭐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두 근을 찾고 그럴 필요 없죠. 더해서 14 곱해서 48이니까 6하고 8이고요. 그럼 x가 6이면 y가 8일 거고 x가 8이면 y가 6일 텐데 문제에서는 그냥 두 변 중에 더 긴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 y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큰 게 8이니까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648번 문제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잡아보면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다. 그럼 식 하나 나왔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7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건데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그런 두 자리 자연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10x 플러스 y라고 표현하죠. 네,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배를 한 것이 진짜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처음 수가 되겠죠.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숫자 모양 그대로. 그러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자, 바꾼 수는 이렇게 되겠죠. 10의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가 x가 될 테니까 자, 그럼 이렇게 둘이 표현하면 10y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문제에서 말하는 바꾼 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식입니다.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이 121. 그러니까 얘하고 더하면 121 이런 뜻이죠. 자, 근데 둘이 더해보면요. 11x 더하기 11y가 되고 얘가 121이니까요. 11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y는 11 네,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121이 11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y가 11이고 제곱해서 더한 게 73이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거나 뭐 대입해서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자연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요 단계에서 대충 때려 맞춰보면 되죠. 뭐 몇 가지 안 되잖아요. 9, 2 아니면 뭐 8, 3 아니면 뭐 7, 4 아니면 6, 5 뭐 이 정도가 다거든요.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이 조합을 벗어날 수 없고 그럼 요것들을 제곱해서 더했을 때 73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고요. 이거죠. 그쵸? 64에다가 9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8, 3이 맞는 조합이고 x가 8이면 y가 3, x가 3이면 y가 8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죠?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x가 8이고 y가 3이구나. 그렇다고 답을 또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겠죠? 답에서는 두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처음 수를 구하시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답은 83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649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큰 원을 그냥 하나 고를게요. 큰 원을 5원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반지름을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을 5,2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반지름을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원의 둘레 길이의 합은 12파이다. 자, 둘레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지름 곱하기 파이. 여기도 지름 곱하기 파이. 이거죠. 그래서 둘레 길이의 합이 12파이다. 요런 식 하나 하고요. 넓이는 제곱해서 파이 붙이는 거니까 x제곱의 파이, y제곱의 파이 요렇게 한 것이 20파이다.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6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요때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조합이 있지 않나요? 그쵸? 이게 이제 답이 자연수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지만 더해서 6 되는 것 중에 제곱해서 더했을 때 20 되는 거 4하고 2잖아요. 그쵸? 4하고 2. 만약에 그 4하고 2가 안 보인다. 아무리 봐도 그냥 넣어가지고는 잘 안 보여. 그럴 때는 이제 이걸 뭐 y는 6-x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4하고 2면 더해서 6 되고 제곱해서 더하면 20 되잖아요. 그래서 x가 4, y가 2 이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큰 원의 반지름을 x라고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요런 상황이니까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차 빼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그러면 이 문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네, 650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거니까 요거를 x, 요거를 y라고 잡아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떤 보조선을 좀 그어봐야 되냐면 우선 요걸 요렇게 연장해가지고 끝까지 하나 그어주시고 또 얘도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끝까지 하나 그어주시고 그리고 요 P점에서부터 요 4분원의 중심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 빼기 y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5 빼기 x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5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돌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식이 5-x의 제곱 플러스 5-y의 제곱이 요게 5제곱 25하고 같다. 요 식을 잘 뽑아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제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8이라 그랬으니까요.
당연히 x 플러스 y는 4라는 식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쵸? 자, 이 두 가지 식을 세우면 풀 수 있겠고, 첫 번째 식을 좀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전개하면은 25가 두 개 나올 테니까 5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y 그리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y 이 부분을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짠짠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x 플러스 y가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리에 4가 들어가면 이거 다 계산하면 10 되겠네요. 넘어가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5라는 식하고, 그 다음에 아까 찾은 거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더해서 4 되는 자연수 중에 뭐 1, 3, 2, 2 이렇게 넣어봤을 때 제곱해서 더했을 때 15가 되는 일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계산을 끝까지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y는 4-x 이렇게 정리해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냥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은 16이고요. 자, 전개시키면 x제곱이 2개, 그 다음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쪽이 16이 아니라 15였군요. 네, 15였습니다. 그럼 얘가 넘어오면은 플러스 1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예상대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시면 x는, 자, 짝수 공식이니까요.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4 풀마 루트 16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얼마인가요? 14네요. 그쵸? 그러면은 2분의 4 풀마 루트 14 이렇게 됩니다. 2분의 4 풀마 루트 14인데 x는 지금 x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요 중에서 양수들만 될 텐데 둘 다 가능하죠. 지금 4 플러스 루트 14도 양수고 4 마이너스 루트 14도 양수입니다. 그쵸? 그리고 걔네 둘은 서로 더하면 4가 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얻은 이 두 근이 하나가 x, 하나가 y라는 거예요. 그죠? 확인해 봅시다. 내가 만약 x를 2분의 4 플러스 루트 14라고 가정하면 y는 여기 x자리에다 이거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쵸? 집어넣게 되면 그럼 y는 뭐가 될까요? 4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2분의 4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뺀 건데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8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빼면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14. 네, 결국 아까 찾았던 이 친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x값과 y값이 되겠고 얘네 둘을 곱한 것이 답이죠. 얘네 둘을 곱하면 4분의 16 마이너스 14가 되면서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x, y 값을 찾을 수가 있지만 문제에서 마지막에 찾으라고 한 것이 직사각형 얘의 넓이였기 때문에 넓이,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x, y가 얼마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푼다면 아까 요 단계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가는 풀이는 조금 오래 걸리죠. 그쵸? 그래서 요 단계에서 이거를, 자, 아까 전에 썼던 방법 요렇게 변형을 시켜버리면 얘가 지금 4인 상황이니까 16-2xy가 15다 이렇게 갈 수 있고 바로 여기서 xy는 2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을 이렇게 그 대칭형의 풀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네. 그래서 대칭형의 풀이를 적용하는 게 훨씬 쉽고요. 그냥 풀어도 풀 수는 있으나 과정이 좀 길다. 그죠? 계산을 실수할 수 있죠. 이 방법이 더 좋은 풀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2분의 1이죠.